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4일이고 금요일이죠. 예, 맞네요.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전이 수면으로 가라앉으면서 중동의 긴장,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 특히 10월 1일 날 현지 시간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180발의 탄도탄으로 공격함으로써 부상하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대중의 마음 속에서 한꺼번에 담아둘 수 있는 사안의 숫자 이런 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미국의 큰 방향 전환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왜냐하면은 그 딥스테이시 맞추기로 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들도 최선을 다해 시도를 했지만 이제 물러설 때다. 그래서 지금 마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딥스테이시 그게 맞춰주고 있다. 자, 이것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타냐후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다. 네타냐후는 미국을 이 전쟁에 끄집어 들이려고 한다. 막강한 이스라엘 로비력을 통해서 또 군산복합체 그리고 또 그 딥스테이트 를 이용해서 미국을 충분히 그들은 왜냐하면은 돈이 되는 장사잖아요. 서로 전쟁을 한다는 것이 이게 참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 RFK 주니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확인을 해준 거죠. 여러분도 다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지명도 있는 인사가 그것을 확인했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전쟁을 해야만 먹고 사는 거.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누려오면서 그들은 코끼리 비스켓처럼 먹었던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란을 공격하는 게 맞아요. 미국 내에 그런 강경설이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미국 대중은 왜 우리가 이란을 싫어하는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 기조가 좀 바뀌는 느낌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10월 1일 발생한 그 타격건이 이스라엘에 제법 타격을 준 것 같거든요. 제가 제목에서 뽑았죠. F-35 기지에 이란 탄도탄이 32발이나 떨어졌다. 자, 이런 걸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아마 몇 년 전 같았으면 이거 극비 상황이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알아냈으면 간첩소리 듣거나. 그래서 지금은 나왔어요. 미국 한 대학의 인공위성 자료 분석을 통해서. 자, 제법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춤거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주춤거리는데 보통 같았으면 이게 벌써 반격이 나왔어야 돼요. 자,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게 인도 쪽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거기서 뭐라고 할까? 위성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188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타격을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공군 기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텔노프 기지, 그리고 밑에 있는 중부에 있는 네바팀 기지와 하스림 기지를 공격했다. 여기는 F-35, F-15 주력 기종이죠. 이스라엘은 F-35를 27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F-15는 한 77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한 40대 정도를 격파했다. 지상에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맞았다. 말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몇몇 전문가들 이야기를 봤을 때는 이게 이스라엘은 이걸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제발 이란아 나한테 보복해라. 그러면 이란이 우리한테 보복을 하면은 보복 공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란에다가 되갚아주는 방식, 전쟁을 확대시키고 미국을 끌어당기는 시나리오는 아마 수백 번도 더 고려하고 가다듬었겠죠. 그게 그 사이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사우디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뭐 요르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들은 공군력으로 압도한다. 주변국들. 공군기의 폭격이 가장 그럴듯한 수순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다리던 이란의 공격이 있었는데 지금 며칠째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네, 시뮬레이션을 가상 연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실제 타격이 심했다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란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군기지를 주로 타격했어요.
물론 모사드 기지도 공격했지만,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뭐 전 세계 언론을 도배를 했겠죠. 없잖아요. 미사일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네, 몇몇 요격당했지만 안 받은 게 태반이었어요. 그거 어제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사진도 보여줬어요. 네바팀 기지, 이게 핵심이죠. F-35로 운용하는 곳이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4발이나 3발 정도가 맞은 게 보여요. 자세히 보시면은 땅에 움푹 패였고, 이 공군기지라는 게 워낙 큰 거니까 이 상당히 큰 게 떨어진 거예요. 자, 저쪽에는 뭐 활주로 이런 데 2발이 맞았고, 오른쪽 중간에는 보면은 경락고가 맞은 거예요. 맞았을 당시에는 화염이 크게 났고 안에도 불이 붙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항공기가 피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수백 분도 더 연습하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그 반격을 행하지 못한 이유가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왜? 그 핵심은 F-35로 보이거든요. 일단 레이더에 피탐이 적게 되기 때문에. 자, 다음에 또 다른 이슈도 있어요. 더 중요한 이슈가. 일단 비행기가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인도 언론에서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진만 갖고는 몇 대나 격파됐는지, 그리고 다른 공항에서는, 다른 공군기지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이스라엘은 피해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고, 이란은 40대 정도를 파괴했다고 했는데, 이걸로 봐서는 40대까지는 모르겠지만 피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러고 있던 중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 현대 시간 기준으로 한 2시간 전에 나온 영상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네바틴 공군기지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 꽂아놨죠. 핀을 32발 정도가 탄착이 된 것 같다. 이걸 확인해서 보여준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문제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도 다수 발생했고 항공기도 다수 파괴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정도 맞았으면은 공항을 F-35로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공항을 정상화시키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리겠다. 인프라들이 맞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항공기 피해도 제법 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는 경락고 2곳이 피격됐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조사를 한 곳이 어디느냐, 밑에 오른 왼쪽 밑에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목을 학교 이름부터 여기 적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몬테레이 대학에서 분석한 자료예요. 미국 자료예요. 이게 미국에서 자료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즉 이것은 미국이 독립기관, 대학이라는 걸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런 데이터 깔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이 전쟁에 안 들어간다. 안 끌려 들어간다. 너희가 뭐 헤즈볼라 요인, 뭐 하마스 요인 암살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정보를 다 제공해 주지만 그거는 뭐 다 알려진 비밀인 셈이거든요. 미국의 정찰 자산을 가지고 도청 이런 자산을 가지고 다 도와준 건데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럼 계속 가면 밀어붙이면 이란까지 손봐 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미국 내세력도 많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공개했다는 자체가. 그것을 공개해서 인도 언론에서 보도했고 인도 언론의 보도를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치적 함의가 없을 수 없죠. 유튜브에서 이거 제한 걸어야죠. 주요 주력 기종의 전투 행동 반경을 볼게요. 반경입니다. 반경. 갔다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F-35 같은 경우는 약 1000km, F-15는 길어서 약 2000km, F-16은 짧아서 550km인데 이번에 공격할 때 이란의 한 가운데 정도 남부 쪽에서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비행 거리가 1700km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비행기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최소한. 왜 다른 지역도 폭격하려면 더 먼 곳도 많아요. 물론 1, 200km 가까운 곳도 있지만
그래서 F-15 같은 경우도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에요. F-35는 가운데 기착지 없이 공중급유나 기착지 없이 바로 때릴 수 없다. 예, F-16은 뭐 비빌 데도 없다. 전탱동 반경이 짧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스텝이 꼬였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확 때려줄 줄 알았는데 내부의 마음이 바뀌었다. 왜냐하면은 중동에는 여기저기 미군 기지가 있고 그거를 당연히 디딤돌로 삼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F-16까지도 참여할 수 있어요. 이란의 코아핀, 쿠웨이트, 카타르, UAE, 사우디 이런 데 미군 기지가 다 있거든요. 그걸 활용할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 국가들의 동의도 필요하죠. 자, 이런 게 변수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죠. 미국이 만약 그들의 기지를 쓰는 걸 동의하지 않으면 숫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로 이란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쏘는 탄도탄만 계속 맞아야 돼요. 이번에 탄도탄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줬잖아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32발이나 떨어졌잖아요. 거기는 주로 극초음속을 알들이 배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아이언돔이 방어할 수 없는 시스템. 아직도 3,000발이나 더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뭐 그게 데이비드 슬링이든지 뭐 에로 미사일이든지 다 동내고 남을 정도로 그들은 찍어낼 수 있어요. 더더욱 더 값도 엄청나게 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1억 원대예요. 탄도탄 한 발에. 예. 자,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노를 했다면은 우리 기지 못 써. 지금 어제 노를 한 부분은 핵 시설을 폭격하면 안 된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죠.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반격을 하면 제일 먼저 공격하려고 했던 곳이 핵시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 무장 능력을 박탈시킨 다음에 핵 우위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이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이 핵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고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더 이상 이게 고급 기술이 아니에요. 예. 자, 이거는 또 이란의 그 핵 농축 시설이란 말이에요. 상업용 우라늄을 사가지고 20% 이하를 사가지고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농축시키는 거거든요. 80% 이상으로 그래 무기를 쓸 수 있으니까. 예. 그 준비를 이미 많이 해왔다. 실어 나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탄도탄도 이미 보유하고 있음을 며칠 전에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마음먹으면 금방 만든다는 게 일반적인 이해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린 냈다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죠. 자기가 곧 죽으니까. 그렇지만 미국이 분명히 거기 있는 기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핵시설 때리지 마라. 그럼 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공군기들은 다 무력해지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핵심 세력이 지금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공항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전 같았으면 바로 계획했던 대로 바로 반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버버버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과 의기장이 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신호가 좀 읽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지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란 48시간이면 핵폭탄 제조. 이건 폭스 뉴스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폭스 뉴스가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뭐 포버스하고 더불어서 살짝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언론이었죠. 예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안 그래요. 공화당이나 이 폭스뉴스는 이스라엘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공격해야 된다, 공격해야 된다. 되게 강경파예요. 근데 거구적이에요. 그런 중동 사건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안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 배지를 달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 스텝이 얽히면서 끌려오는 곳이 많아요. 공화당 스스로도 그렇고. 이거는 트럼프가 대단한 전략가다. 예. 자, 방향이 이래 흘러가는 것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추가 암살 위협에서는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미국이 그 동네에서 가진 전력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48시간이면 핵폭탄 제조했다. 그러면 이 최고 지도자가 10월 1일 날 폭격하면서 탄도탄 발사하면서 이스라엘이 반격할지 모르니까 빨리 핵폭탄 준비시켜. 이런 벌써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 분명히 그게 전달됐다고 봅니다. 물론 더 큰 것은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러시아 간에 합의가 있다. 트럼프의 노선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걸로 목숨 거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스타일에. 예, 이게 뭐 바이든이 뭘 행사했다? 해리스가 뭘 행사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죠? 예. 자,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의 사이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 있죠. 이집트에도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2군데나 있고, 오만에도 있고, 보면은 예멘에 마주 한 지부티에도 있어요. 아프리카 북부에도, 시리아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3군데나 있어요. 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이라크 의회에서 나가라고 요청했어요.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나가게 될 거예요, 조만간. 자, 여러 미군 기지에 4만 몇천 명 정도가 현재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자, 우리 평택에 한 3만 명, 2, 3만 명 정도 있죠, 미군이. 거기는 아마 바로 전투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한 사단급 정도로 봐지는데, 여기 여러 기지에 흩어져서 4만 명 정도가 있다는 것은 유지 운용 병력이고, 실제 뭔가가 벌어지려면 미국 본토에서 날아와야 돼요. 그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더하기 이스라엘이잖아요.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동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자, 이 많은 기지들을 네타냐후는 당연히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닌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감히 짐작을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많은 병력이 있는 곳이 좀 전에 사진에 안 나왔는데 그 기지수가 좁은 땅에 기지수가 많아서 그래요. 쿠웨이트. 예, 이거는 이제 걸프 전쟁 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때 쿠웨이트를 지켜주러 가서 많은 미군이 눌러 앉은 것 같습니다. 바레인, 카타르, UAE 다 보이죠. 여기가 이란하고는 이게 페르시아만만 건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이 다 요 기지들을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큰 기지가 쿠웨이트에 있어요. 13,500명이 있어요. 거기가 이스라엘은 자기 것처럼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보인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파견되어 있는 이제 항모나 뭐 이제 강습 상륙단이 지금 지중해 쪽에는 강습 상륙단이 있죠. 거기는 우리 독도함, 마라도함 같은 게 있고 미국 해병대 원정단 6,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게 있고 그런 게 이제 실제 전투 병력이죠. 6,000명이 이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홍해에는 다수 구축함이 나와 있죠. 저기가 지금 이제 후티를 상대하고 있는데 저걸로도 후티를 지금 못 막아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페르시아만 입구에 링컨 항모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의 항모가 이동 중이에요. 트루만 항모가. 자, 그래서 많은 여러분도 이제 군사적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지난번 이라크 전쟁할 때도 그랬지만 여기 있는 항모들은 공중 타격을 통해서 지상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지금 항모가 두 축이 간다 그러면은 전투기가 약 100대 가량 된다고 보거든요. 100대에서 150대. 그걸로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상 병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갈 수 있는 지상 병력은 여기 6,000명이에요. 이걸로 이란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이거는 그냥 분위기 잡는 용이에요. 분위기 잡는 용. 예. 자, 예전에 걸프전하고 이라크 침공할 때들에 비해서 이 지역의 국가들이 많이 똑똑해지고 군사력도 훨씬 강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특히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 탄도탄 기술도 일반화됐고 지금 핵 기술도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이들의 전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이라크 침공 이럴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국도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을 해야만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조금만 이 분야에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랑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란이 병력이 지금 한 50만?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러시아에다가 드론 기술을 가르쳐줬을 정도잖아요.
그 미국 CIA가 날려보낸 무인 정찰기를 가운데서 하이제킹을 해가지고 암호를 풀어서 격추를 시킨 것도 아니고 추락을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공항에 착륙시킨 정도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뜯어보고 그 다음부터 뭐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로 그 기술이 퍼져나간 거예요. 우리도 그 혜택을 받는지 몰라요. 이란의 혜택을. 그거야 뭐 저작권이 걸려있지 않는 그런 정부지 않겠습니까? 로열티가 없는. 자, 지난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침공이죠. 뭐, 자 거기 보면은 미군과 연합군이 얼마나 파견됐습니까? 이게 뭐 나오죠. 29만 5천 명이 파견됐어요. 30만 명이 파견됐어요. 동원됐고, 또 주위에 있는 전 세계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다 보태줬잖아요. 전투 병력을 못 보내는 경우는 뭐 의료 지원대도 보내고 돈이라도 내고, 그리고 아랍 주변에 전투 지역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의 편에, 연합군의 편에 서 있었어요. 공항 제공하고 뭐 항만 제공하고 모든 걸 다 제공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란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습니까? 자, 그때는 러시아가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고 뭐 중국이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면서 실력 행사를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후세인은 전 세계 공적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지금의 이란은 그때 이라크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지금 수천 명의 러시아군이 거기 있어서 X400을 가르쳐주고 있고, 수호의 35를 팔아주고 있고, 전자전 무기 체계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차하면 중국도 들어올 거예요. 왜? 페르시아만을 통해 이란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중국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끝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행동은 명분 없는 짓이다. 자, 여기에 미국이 들어오겠습니까? 미국은 그 사이에 훨씬 약해졌고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2003년 이후로는 덩치는 크지만 군의 내용이나 구조를 봤을 때는 지금 프랑스군이나 영국군처럼 아주 조그마한 나라들을 때려잡는 특수부대 기준의 특수부대 위주의 그런 전력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항공기를 통해서 급파할 수 있는 단기간 내에. 그렇지만 이런 위력이 있는 정규 병력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지는 못해요. 즉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란은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든지 금방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 핵 재처리 시설은 공습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지하 깊숙이 있는 시설들이에요. 공습 한두 번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도 그럴 거예요. 이 전부 다 네타냐후의 불량난에 미국을 목을 잡고 끌고 들어왔고 그 분위기로 흥청망청 흘러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각성이 있는 거죠. 각성이. 예. 여기서 미국이 냉정하게 지금 만약 딥스테이트 생각을 한다면은 이란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메시지가 갔다.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게 돌변했다. 짧은 기간에.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추정도 가능합니다. 예.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SU-35 정도 20몇 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S-400 그 전자전 체계 그리고 이것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수천 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지금 현재 있다. 지금 이미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시리아에 있는 무기 창고를 공격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무기 창고가 러시아군 기지예요. 예, 이미 네타냐후는 실성했어요. 거의. 그래서 푸틴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너 레바논에서 빨리 나가. 안 그러면 가만 안 놔둔다는 경고가 있었어요. 네타냐후의 정신 상태는 지금 그래요. 예. 자, 또 하나는 이란이 공습을 하기 하루 전에 러시아 총리가 이란을 방문했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조율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에 미리 알려준 거죠. 이스라엘이 이미 여기서부터 약간 소외됐어요. 따돌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뒤를 맞춰보면 그림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란은 보복을 했었어야만 됐고 이스라엘의 행동이 계속 과격해지고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율이 된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는 끝내자. 그러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돌리는데 가자 전쟁으로 돌아온다. 가자 전쟁은 미국 국민들마저도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강한 전쟁이에요. 이미 여기서는 프로파간다 전쟁에서 진 전쟁이거든요. 일단 우크라이나전에서 이쪽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조용히 끝내고 옮겨 놓은 다음에 이거는 세계 여론대로 하면 돼요. 그런 단계로 보이거든요. 코디가 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심지어 미국도 이게 이야기를 섞고 있다. 네타냐후가 돌림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마음대로 때렸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선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예. 자, 또 하나는 놀라운 건데 이란에다가 인도 해군이 배를 3척을 보냈어요. 그게 시점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발사 후 몇 시간 만에 인도의 해군 함정 3척이 이란의 항구에 들어왔어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자,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180발의 탄도탄을 쏘기 전날 러시아 총리가 왔었고 발사하자마자는 인도 해군이 와 있어요. 여기는 인도 해군도 있고 지상에는 러시아 병력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오늘은 중국까지 나서서 뭐라고 말을 한번 던졌어요. 약간 양비론 비슷하게. 미국 못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자, 이겁니다. 현실이. 인도의 이런 움직임, 이건 러시아하고 말을 섞은 후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 말은 미국이 안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죠, 이게. 자, 제가 가끔 소개드린 더글라스 맥그레거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의 주요 내용을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더글라스 맥그레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안보 보좌관을 시키려고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안보 실장을. 예. 그런데도 딥스테이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방 차관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국방 장관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장관 자문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의 스타일을 봤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더글라스 맥그레거가 중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이 당연히 가자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고 전 세계 여론도 동의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여론이 지금 약간 마취돼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깨이겠지만 그래서 가자 전쟁, 중동의 긴장을 우크라이나전을 덮어버리는 용도로 써서 이게 긴장을 일단 고조시킨 다음에 이란도 보복을 하고자 하니까 세계의 관심을 다 집중시킨 다음에 왜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 사안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한 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를 강화시키면서. 그러면 이건 세계 이론이 이스라엘에 불리한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차기 대통령이 나올 거고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도 해결 방안으로. 그러면 순리대로 석 놔두면 해결된다. 그 맥그레거가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에 너 한 이틀 만에 협상안 가져와. 이것은 안 돼. 더 이상 우리는 못 도와줘. 넌 선을 넘은 지 오래됐다. 협상안 가져와.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거부한다. 하고 협상안을 안 가져온다.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한다.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난 간다. 미국은 더 이상 지원 안 해준다. 그 중에 일부 메시지가 이미 전달됐다고 보는 거예요. 공군 기지 부분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반격을 못 하고 있다. 이게 끝내는 방식일 거예요. 그러면은 네타냐후가 끝까지 저항하면은 그냥 던져질 거예요. 아마. 아랍 국가들의 우리 속으로 던져질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한반도 건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강대국 간의 파워 게임과 협상이 다 들어있죠. 경쟁과 협상이 다 러시아 분명히 들어와 있고 미국이 있고 거기다 인도까지 붙어있잖아요. 인도가 이스라엘에 완전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우디나 UAE나 뭐 이런 중동에 있는 요르단, 뭐 터키,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또한 여기가 중국이 실제적인 게 아니라 말로서라마 늦게 이게 발을 담궜다는 것이 세계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그런 의논의 과정에서 빠져 있어요, 중국이. 왜? 액션이었거든요, 지금. 인도는 군함 보냈잖아요, 거기. 상징적으로. 이 메시지가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한반도와 관련 지으면은 남북한 간에 특히 지금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분이 강하게 있는데 미국 정권 교체기를 맞아서 이미 딥스테이트 돌아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드리죠. 그럼 일단 미국이 매 눈으로 남한 정부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까봐 당연히 북러 상호방위 조약으로 맺어져 있는 푸틴도 남한의 윤석열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사고, 그런데 기시다가 지금 발끈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시바가 되겠죠. 지금 거기 둘이가 코드가 맞아요. 이 일본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자, 그 둘이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구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란의 구도, 주변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구도에서 주변에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떤 압박을 행사하는지를. 한반도는 그거 없이 남한이 뭐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북미 종전선언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전 처리하는 거, 가자전쟁 처리하는 걸 봤을 때. 그런데 미국도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어요. 그게. 자, 그 말은 뭐냐면 윤석열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나는 북한과 평화 통일을 원하고 예전에 발표했던 담대한 구상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돌변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봐요. 그러면 미국은 당장 트럼프가 당선되면 금년 말 내년 초부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거란 말이에요.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아직 임기가 2, 3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겹치는 기간 동안 엄청나게 큰 갈등 요인이 생길 수가 있다. 왜? 지금 상당히 극단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바뀌려고 그러잖아요.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확 돌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다가 작대기를 하나 딱 꽂은 거예요. 네타냐후가 일단 그랬고 두 번째가 윤석열과 일본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러시아와 미국이 의논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